반갑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반갑게 하셔야 돼요. 진짜 반갑습니다. 어, 이제 내년도 시험을 위해 가지고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이제 오늘 정상적으로 저희 학원이 개강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 학원을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어, 이 학원의 이제 원장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신진식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을 1년 동안 뵈야 되는데 그죠? 매주 월요일 날 개론 수업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은 뵙게 될 거고 또 제가 외부에 그 수업이 없는 날은 학원에 거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월수금 월요일 날 저희 학원 수업이니까 월요일 날 있을 거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다른 외지의 수업이 있어서 못 뵙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학원에 있으니까 자주 뵙게 될 거예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또 저희 학원에 오셨으니까 뭐 여러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기도 하고 뭐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선택하셨을 건데 학원에 오셨으니까 제가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고 저를 믿고 학원을 충실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적응하시면은 내년 이맘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시간인데 첫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뭐 시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학원 생활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남들이 오래 할 공부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좀 빠른 시간에 합격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시간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중개사 시험이 이제 올해 10월 31일 날 31회 시험이 끝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2주 후에 바로 지금 일주일 지난 거죠. 오늘 9일이니까 그죠?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개강에 들어갔고 시험 31일 날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2일부터 개강에 들어간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학원에는 2일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도 있고 대구는 조금 늦습니다. 저희가 좀 빠른 편이고요. 9일 날인데 보통 16일 아니면 23일 개강이 들어간 학원도 있고 수강시간이 좀 적은 데는 11월에 개강을 안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11월 중에 개강을 하죠. 근데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시험이니까 꼬박 1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여러분은 그래도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그만큼 결과도 좋겠죠. 그죠? 자, 시험이 이제 10월 말에 시험이 치러지면 저희가 지금 11월에 개강을 했어요. 그죠? 근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한번 마무리되는데 2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진도를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 12월 과정은 이제 입문 이론이고 아주 기본적인 용어 해설이나 과목별 체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이제 11월 말에 나오면 1월부터 이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1월이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3, 4월이 심화 이론이고 5, 6월 과정이 핵심 이론. 이렇게 해서 1년에 이론을 4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의 이론을 이제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 이렇게 쉽게 하면서 4번 반복하겠죠. 그리고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를 하고 9, 10월은 동행 모의고사와 핵심 이론 정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이제 입문서이기 때문에요. 그 입문서는 기본서가 나오기 전에 예비 교재로 쓰는 책이거든요. 기본서는 12월 말이 되면 나오고 그때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기본서를 아직 안 받으실까 모르겠지만 그죠? 과목별로 책이 한 권씩 있으니까 책이 6권이죠.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입문서는 아주 얇아요. 그죠? 뭐
지금 1차 입문서 해봐야 페이지 얼마 안 되죠, 그죠? 거기에 두 과목이 한꺼번에 수록돼 있어. 그러니까 이 책으로 1년간 공부하는 건 쉽지만 그거는 예비로 쓰는 교재고요. 이거는 12월 말 되면 버릴 책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은 실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교재는 12월 말에 받게 되는데 6권 책을 이렇게 딱 한 번에 받으면 책 한 권이 보통 6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6권을 이렇게 딱 쌓으면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책을 받는 순간 위압감이 생겨요. 흑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두껍습니다. 근데 이 두꺼운 교재를 이제 2달에 한 번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봐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순환식으로. 그래서 이론을 4번 반복하는데 초기부터 이 이론을 꾸준하게 들어간 사람은 단계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죠? 다 적응을 해가고 학교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내년 10월 말에 시험이 있는데 이 내년 10월 말 시험을 위해서 벌써 11월에 개강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좌석이 상당히 여유가 많죠. 지금 저희 여기 대강의실이 130석입니다. 그런데도 원래 예전에 인원이 많을 때는 주간에 여기가 꽉 차가지고요.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늦게 오신 분은 수업을 못 듣고 집에 가셨다가 야간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야간도 자리가 차가지고 그 소강의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기서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리가 아주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부터 개강 시점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등록을 할 때가 1년 중에 등록을 많이 할 때가 학원도 3월에 가장 많은 등록을 합니다. 2월 말까지 이제 설도 지나고 그죠? 애들이 방학 기간이 끝나고 개학해서 이제 학교 가면 엄마들이 이제 나도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1월 개강 뒤에 또 많이 등록을 하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 2, 3월에 가장 많은 등록을 하고 4월, 5월, 6월, 8월까지 계속 수강 접수를 합니다. 계속 인원이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3월에 내가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1, 2월 과정하고 11, 12월 과정을 수업을 못 들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3월 수업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난이도가 이미 중급 수준 이상까지 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용어도 모르고 기초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 자체가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어렵고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앞부분에 수업했던 내용을 자기 혼자 이제 보완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4시간 수업 들을 때 그죠? 나는 4시간 수업도 듣고 앞에 수업 못 들은 것도 동영상이나 뭐 인터넷으로 활용해가지고 또 보완을 하셔야 되겠지. 다른 사람 4시간 할 때 나는 8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초기부터 벅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5, 6월 정도 가면 벅차니까 그냥 2차 포기 들어가는 거죠. 2차 포기 들어가고 이제 1차에만 전념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뭐 5월, 6월에 등록하는 사람도 많아요. 8월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또 8월에 등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해서 1차를 합격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만 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를 이제 1차만 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한 2달 반 정도에 1차를 마무리하려면 다른 사람 공부하는 것보다 물량주를 엄청나게 쏟아부었겠죠. 열몇 시간씩 공부해서 2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대부분요. 중개사 공부는 한 1년 정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응시자가 워낙 많이 늘어가지고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전년 대비해가지고 6만 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랬고 원서 접수를 35만 명 가까이 했는데 원서 접수를 그중에 이제 한 40% 정도가 결실을 하고 시험에 실제 2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고 있는 시험이죠. 그죠? 수능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시험이 바로 국가자격증 중에는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시대를 항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이제 뭐 실업자도 계속 양산이 되고 할 게 없잖아요. 뚜렷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 공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탓도 있고 예전 같으면 정년퇴직을 해도 그죠? 연세 들면 이제 노후 준비하고 그냥 전립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만 60세 조금 넘어가지고 정년퇴직해도 청춘이잖아요. 요즘 그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서는 우울증 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자격증에 도전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학원 수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개사 수험생이 30몇만 명이 되지만 그죠? 전국에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요즘은 무료 인터넷도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죠? 무료 인강을 듣거나 뭐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원 수강을 하는 것과 인터넷 수강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보통 인터넷으로 준비를 하시던 분도 한두 해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결국 학원을 오시게 되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처음부터 이제 인터넷으로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계속 경험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학원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인터넷은 자기 혼자 자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따라가죠.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밀리게 되거든요. 학습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못 따라가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죠?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그 강좌가 올라오는 것을 수강을 할 이유가 없고 해서 미루다 보니까 한두 달 하고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제 인터넷 수강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학원을 못 오고 외지에서 저희 선생님들 수업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8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연락을 하면요. 100명 중에 한 6, 7분 정도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미 90% 이상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하신 분 중에서도 한 분 정도 합격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저희 학원에서 인터넷 수강을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보면 한 1% 정도 합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정도.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저희가 올해는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됐으니까 합격자 발표는 올해는 12월 2일 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통계가 나오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12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저희 학원에서. 뭐 등록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미루는 분도 있고 공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원서 접수를 아예 안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112분이 응시하셔가지고 최종 합격을 61분이 하셨거든요. 61분이 최종 합격을 하시고 1차 합격자가 3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까지 하면 92분이 합격을 하시잖아요. 112명 중에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데보다 합격률도 월등히 높습니다만은 학원 수강하고 인터넷 수강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량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많고 뭐 인터넷은 자료도 전부 본인이 출력을 해야 되지만 그죠? 연시에 쓰신 분은 출력도 못 합니다. 자료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오시면 자료를 그냥 매일 가져가시면 되지만 본인 수고 없이 그죠?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정보에 그만큼 받지 않습니까? 학원 수강을 하면 경쟁심도 생기고 동료들이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걸 보면 나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 경쟁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학원을 와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다 당연히. 그리고 또 여러분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죠? 자, 중개사 공부하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하던 공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공유사는 절대 평가지고 아직까지 그죠? 가락 없이 평균 60점만 받으면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고득점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했지만 이건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평균 60점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공부도 잘했고 어느 정도 다 잘 나가시던 분들이지만은 실제 이 중개사 공부는 학창시절에 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서는 실패를 하기가 쉬워요. 60점을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죠? 아주 깊이 있게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 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학력도 비슷하고 요즘은 뭐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자도 있고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도 응시를 합니다. 중개사 시험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졸 이상의 신분이면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뭐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도움을 받을 과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 과목이 6과목이지만 그 과목들이
언제 접해본 적이 전혀 없는 전문적인 영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대학 졸업했다고 도움을 받을 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다 비슷한 수준에서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떤 사람은 4년, 5년을 해도 계속 실패를 경험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떨어지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떨어지고 합격하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합격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IQ가 140 이상 정도 되고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은 중개사 공부 자체를 안 해요. 다른 데가 있어. 저 뭐 가이스트 연구원이라 그죠? 이런 거 하고 있고 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IQ가 뭐 아,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예전에 공부를 안 해봤던 사람들 학창 시절을 좀 허송세월 보내다가 뭐 껌이나 씻고 칠공주 행세하고 이런 분들도 중개사 공부 안 해요. 그죠? 아예 뭐 물장사를 하거나 다른 거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여건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은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합격하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2개를 알려줬는데 5개 정도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개를 알려줘도 1개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법의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는 가장 빠른 합격하는 길이 뭐냐? 올바른 공부 방법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 중개사 자격증에 맞는 공부 방법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누구든지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따라서 한다. 10개월이면 다 끝나요. 좀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길어도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학원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11월부터 등록을 안 한다니까, 그죠? 11월부터 등록을 안 하고 지금 좌석이 많이 비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2월, 3월 가봐요. 꽉 찹니다. 저 여기 장담합니다, 제가. 근데 늦게 온 만큼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학원 등록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누구에게 지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략이 없어, 전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시험이 그죠? 60점이 합격 점수인데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합격하는 사람은 60점에서 65점 사이 이 사이에서 대부분 점수가 형성되고요. 불합격하는 사람은 또 55점에서 60점 사이에서 점수대가 다 형성되고 대부분 그래요. 특출나게 그냥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어느 정도 기간만 하면 6개월 이상 정도 공부하면 점수대가 대부분 55점에서 65점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당락을 결정하는 게 불과 4개 차이에요. 4개. 5점 같으면은 한 문제가 2.5점이잖아요. 그죠? 한 문제가 2.5점이니까 5점이면 두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두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면 합격. 두 문제 덜 맞추면 불합격인 거예요. 이 대부분 그 합격하고 떨어지는 그 비율이 그죠? 거의 1개에서 4개 차이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도 안 납니다. 좀 공부가 조금 부족하면 뭐 평균 한 50에서 55점 정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가 돼 있는 사람은 55점은 누구든지 가요. 55점까지는. 근데 이 55점에서 60점 사이가 5점밖에 안 되는데요. 이 5점의 벽을 뛰어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에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늘 이 사이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그게 이제 이 차이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기준이 그죠? 학원 수강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초기부터 들어야 돼요. 공부를 초기부터 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이제 무진장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죠. 22만 명이 시험을 쳤어요. 근데 보통 최근 평균 합격률이 한 25% 정도는 됩니다. 작년에 2019년도는 21%가 합격을 했고요. 2017년, 18년도는 31%가 합격을 했어요. 31%. 그다음에 2016년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뭐 2005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는 거의 25%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1년에 합격하는 비율이. 그럼 평균 뭐 거의 20% 이상은 항상 합격을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올해도 22만 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20% 같으면 4만 4천 명이죠. 그러면 그냥 통계하기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4만 명이 합격한다고 쳐보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죠? 그러면 4만 명이 합격하면 18만 명이 또 불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18만이 불합격했고 35만 명이 원서 접수를 했는데 합격자가 4만 명 같으면 원서 접수하고 시험도 안 치신 분, 시험을 쳐서 불합격한 분이
3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엄청난 이런이 이 시험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 합격률이 평균 1년에 20%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자, 계산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왜 여러분이 학원을 와야 되고 초기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0만 명씩 응시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10만 명이, 그죠? 10만 명이 응시를 해. 근데 여기서 이제 20%가 깨우면 2만 명이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고 8만 명이 불합격을 한 겁니다. 그지? 그렇죠. 근데 중개사 시험은 한 번 도전을 하면 1년 만에 포기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왜 그러냐? 당락이 대부분 요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자겠다는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기초가 좀 부족해가지고 한 두 개 차이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은 공부한 게 아까워서도 안 할 수가 없어. 두 개 차이 같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합격했을 걸.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인간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재도전을 할 수밖에 없게 딱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 8개월 공부를 했는데, 그지?平均이 45점으로 합격했죠. 그러면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60점 100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내 머리로는 이거 안 되겠다. 내하고 인연이 없는 시험인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차이, 세 개 차이로 한번 떨어져 봐. 포기가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요 사이에서 떨어지지. 점수가 그렇게 뭐 형편없는 점수 받아갖고 떨어진 사람은 아예 공부를 안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은 6개월을 하더라도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그 정도 점수가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6개월 정도만 공부를 하면 점수대는 대부분 요 사이에 형성된다니까요. 그런데 제도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한 10% 포기하고 그러면 7만 명이, 그죠? 7만 명이 다시 이제 재수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이제 신규 수험생이 또 한 3만 명 정도가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10만 명이 응시를 한다. 그렇겠죠? 그럼 평균 합격률이 20%야. 그럼 2만 명 합격하죠. 그럼 여기서 8만 명이 불합격했는데, 자, 2만 명 합격 중에 요 재수한 사람만 전부 합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재수생 중에, 그죠? 한 15,000명 합격하죠. 여기서 이제 한 또 15,000명이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55,000명이 또 불합격을 해요. 그리고 신규 수험생 중에 또 5,000명 정도가 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000명 정도가 또 불합격을 하죠. 그럼 여기 이제 55,000명이 재수생 중에 불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 한 5,000명 포기하고 5만 명이 이제 뭐 들어가느냐? 5만 명이 삼수 들어갑니다. 삼수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 수험생 중에 불합격자가 25,000명이죠. 이 중에 5,000명 포기했다고 치고 2만 명이 이제 뭐 재수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신규 수험생이 또 한 3만 명 정도 합쳐져. 그렇게 해서 또 10만 명이 응시를 해. 근데 거기에서 또 20%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 합격자 중에 여기에서 다 2만 명이 다 합격자가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신규 수험생 중에 합격자 있고 재수생 중에 또 합격자도 나오고 여기서도 합격자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불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수 가는 겁니다. 그치? 여기서 불합격한 사람은 삼수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불합격한 사람은 또 재수 갑니다. 그리고 또 신규 수험생 합쳐지죠. 그리고 해서 또 10만 명 정도 또 응시합니다. 그래도 또 합격률은 20%예요. 평균 합격률이. 아이러니하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꾸 재수생, 삼수생이 늘어나면 평균 합격률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재수생, 삼수들이 다 합격해서 나간다면 합격률이 매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신규 수험생은 똑같이 합쳐진다고 가정해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질 때도 있고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평균 합격률은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재수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돼. 재수한 사람들은 시험에 한번 실패를 하면, 그죠? 제일 가장 먼저 내가 왜 실패했는가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자, 첫째 원인이 뭐냐? 첫째는 내가 초기부터 공부를 안 했다는 거다. 초기부터 공부를 안 하고 뭐 중간 정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가 짧아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3월에 등록해가지고 그의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재수를 할 때는, 그죠? 내가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중간에 왔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벅찼고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기초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피상적인 느낌으로만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죠? 시험에 자꾸 가까이 오니까 시험 문제의 특징을 하는 방식으로 좀 쉽게 편한 방법으로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 내용이 내가 접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푼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외우는 거라고 똑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출문제 뭐 나왔는지 그거 파악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응용을 하니까 적응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이제 실패를 낙섭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장 큰 원인은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전을 해가지고 기초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위에 이제 사상 누가 머리에 집을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제거해야 그 다음 년에는 학교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죠? 재수생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3월에 등록해가지고 기초가 부족했지만 한두 개 차로 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문제도 다 풀고 그죠? 기출 문제도 다 해결했고 예상 문제도 다 풀어봤고 시험도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적응도 생기고 하니까 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대충 알 거는 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두 개 차로 떨어지면 뭐 기초는 다 돼 있는데 실제는 기초가 부족해서 떨어지는데 그죠? 기초는 다 돼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더 늦게 와요. 그 다음에 학원 등록들은 오래 옵니다. 7회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험 치잖아요. 또 똑같은 결과로 떨어져요. 원인 제거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초기부터 기초 단계부터 용어부터 하나씩 알아가고요.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는 것도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확부터 생각을 하고 열매부터 따려고 하거든요. 잘못된 거죠. 나무가 한 그루 자라서 열매가 열려면 일단 토양이 좋아야 돼. 땅이 그죠? 그래야 이 토양이 튼튼하고 좋아야만 거기에 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바뀌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가지를 쳐서 그게 열매가 달리고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급하기 때문에 그죠? 이걸 가장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열리지 않은 열매를 어떻게 땁니까? 그죠? 뿌리가 튼튼하다면 이 열매가 열리고 가지가 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요. 태풍이 와도 튼튼하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뿌리가 썩어 있다. 그러면 바람만 불어도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공부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첫째, 학원 수강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수강을 하면 본인 스스로 그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독한 사람, 진짜 야, 저 사람은 독종이다 할 정도의 다른 사람이 누구나 그죠? 나를 독종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지해서 해야 돼. 의지해서. 어? 남이 하는 걸 보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야 적응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초기부터 기초부터 튼튼히 가는 겁니다. 어? 가장 좋은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반복 학습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죠? 30대, 40대, 50대, 60대거든요. 중개사 수험생의 80%는 30대에서 60대입니다. 근데 책에서 손을 뗀 지 벌써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이상 지난 사람도 있어. 책에서 손 뗀 지, 그죠? 학창 시절 지나고 나서 책 한 번도 안 잡았어. 여성어가 잡지도 한 번 안 낸 것 같아. 1년 중에. 근데 그러던 분들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6권을 써놓고 공부를 하려고 해봐요. 접목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빨리 사고방식을 깨워내고, 그죠?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략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조합이 돼야 빠른 시간에 합격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 첫째 학원 수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 지금 초기 개강 시점부터 참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합격할 수 없는 구조를 이미 2개 이상 해결을 했잖아요, 그죠? 내년 이맘때 가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구 대상 되는 거야. 그렇죠. 덕에 연구대상 써붙여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 3월 이후에 오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학원은 상당히 많아요. 8월 14일 날 등록해갖고 1차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루에 한 20시간 가까이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도 그죠. 1차만 한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1차만 한다면. 근데 여러분 2차까지 같이 하셔야 되죠. 1, 2차를. 1차, 2차를 동시에 같이 하시려면은 이게 과목은 원래 5과목이지만 그죠? 공시법, 시법 2과목을 합쳐서 100점 만점이니까 책은 6권 아닙니까? 그러면
일요일을 빼더라도 월화수목금토까지 해서 하루에 한 과목씩을 공부를 해가야 6과목을 동시에 공부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벅찬 거예요. 일자만 하는 사람에 비하면 공부 분량이 3배가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1, 2사를 동시에. 근데 지금 하면서 일자만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죠? 1, 2사를 다 하셔야지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자기 막 변명을 해요.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애가 셋이고 그죠? 5살, 7살, 9살에다가지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시부모님 봉양도 해야 되고 아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지. 그죠? 그럼 벌써 학교에서 지금 돈 벌고 있어야지. 그런 건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어진 여건은 똑같은 거예요. 가정생활 다 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그죠? 남편 뒷바라지 하고 다 하죠. 부모님 모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건 기본이잖아 기본. 그리고 나는 또 일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럼 안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왜 해? 시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 있는 사람이 그죠?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죠? 전부 시간 없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뛰어갑니다. 바빠가지고 그죠? 헐리벌떡 밥도 안 먹고 막 얼마나 벅차게 힘들게 다 살아갑니까 세상을. 근데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근데 해내는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쓰는 사람이고 못 해내는 사람은 23시간으로 24시간을 23시간처럼 사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25시간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1시간을 더 쓰는 거죠. 잠을 1시간 줄입니다. 내 해야 될 걸 분배하는 거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변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어차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잖아. 그죠? 영아씨 그지? 마음 먹었지. 하려고 생각을 했잖아. 그죠? 뭐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포잡 하는데 포잡. 어? 내가 뭐 이 학원 강사만 하는 줄 알아요. 학원 운영도 하잖아요. 그죠? 중개도 해야 돼요. 또 저녁에 아르바이트도 해요. 아르바이트도. 알바 간다니까요. 저도. 할 거 다 한다니까. 그러면서도 다 해요. 그러니까 변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의지를 이렇게 다졌잖아요. 그죠?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 그러면 이제 자기 결심을 성취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에?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30, 40, 50대 돼 가지고 이 나이에 그죠?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일단 마음 먹고 내가 중개사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 생각을 한 것부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미. 그죠?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 가서 성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남았잖아요. 딴 사람 아무것도 안 할 때.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중개사 시험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짜리입니까? 환산이 안 돼. 1년에 100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1년에 100억짜리가 될 수 있고. 뭐 평생 내가 지금 아직 젊잖아요, 우리가. 그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50세 넘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셔, 여기에. 제가 다 수학시청서 등록하면서 생년월일 다 보고 가기 때문에, 50세 이상 되신 분이 그다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40대, 30대도 좀 깨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100세 시대면 50세를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날만큼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살아온 날은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 그 날을 위해서, 그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 좀 뭔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도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도전을 했으니까 성취하셔야 되고, 성취하시면 반드시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중개사 자격증에 합격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해는 자격증에 도전해보자. 내년에 합격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죠. 그럼 내년에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목표를 한 개 성취하면 새로운 목표를 또 세워야죠. 뭐 다음 목표가 있어야죠. 그죠? 내가 중개사를 하면서 1년에 10억을 벌어보겠다. 좋은 목표죠. 1년에 10억. 한 달에 1억도 안 돼. 한 달에 1억을 어떻게 버냐 싶죠. 그죠? 다른 사람 연봉 2배인데 1억이 아니라 몇 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격도 올랐고 물건 규모도 커지고요. 이 건물 한 개만 해도 135억입니다. 이 건물이 이거 지금 여러분이 중개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해도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받아봐요. 이거 얼마입니까? 0.9% 계산해봐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계약 금액도 커지면서 수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소박하게 목표를 잡더라 하더라도 1년에 1억만 벌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30년만 일을 하겠다. 그럼 30억을 모으는 거잖아 평생에. 그죠? 진짜 내가 중개업을 해서 1년에 1억씩 30년만 일을 하고 30억을 모으자. 30억을 모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30억 모았습니다. 30년 동안에 50억도 모을 수 있겠죠. 모았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 이 번 돈으로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중에 일부를 내가 그 위해서 내 이름에 뭔가 내 이름을 남기고 뭔가를 또 해보겠다. 이런 또 목표를 잡고 그죠? 그 목표를 또 성취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계속 양질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나은 삶으로. 그러면 죽고 나서 내 이름은 남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기감이 되었고 그죠? 우리 가족들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서 니 왜 공부하냐 공부해. 엄마 니는 해봤나? 뭐라 할 겁니까 내가. 근데 내가 하고 있으면서 그죠? 공부하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면은 보고 따라하는 거야. 바로 산교육이잖아 산교육 그죠? 참 좋은 거 있습니다. 중개소 공부하면 그죠?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하는 걸 보여주면. 두 번째 그죠? 치매 안 걸립니다. 뭐 두뇌 회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 번째 사기당할 일 없습니다.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법을 배우고 민법을 배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면서 살 일이 없어요. 세 놓고 세 주고 이럴 때 그죠? 임차인한테 뭐 어떻게 나가라 뭐 다 배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결하고 또 네 번째 재산 관리도 가능해요.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남한테 안 맡겨도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는 이 시험이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포부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목표도 크게 세워야 돼요. 내 이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뭐 시간이 저 요즘 세상도 험난하고 하니까 그죠? 구조조정 한다고 뭐 금방 그냥 그만두고 야 그냥 회사 그만뒀다 짜증 나가지고 언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눌렀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위기의식도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자격증을 따놓을 필요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죠. 근데 실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인생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고 중개사는 물론 자격증을 따가지고 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그럼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자격증을 따세요. 자격증을 따시면 그 이후에는 그죠? 저도 올해 뭐 20년 넘었어요 이미요. 자격증 딴 지도 20년 넘었고 강의한 지도 20년 넘고 뭐 제가 2002년도부터 중개를 했으니까 지금 중개한 지도 거의 20년 됐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좀 좋은 관계로 앞으로 같이 현업에서도 그죠? 돈 벌 수 있는 관계를 같이 모색도 해보고 자격증만 따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양성시켜드리고 정말 국내에서 우수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자격증부터 따셔야 돼. 자격증만 따. 그럼 그 뒷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1년은 실제는 우리가 100셋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은 참 긴 기간이지만 그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벌써 1년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휙 가버립니다. 내 나이가 언제 44살 되고 언제 50 될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어요? 내가 언제 애를 낳아서 애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그죠? 내보다 키가 크고 의식도 내보다 뛰어나고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야? 내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는 아주 젊고요. 진짜 100년을 살아가야 될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과학도 발달하고 해가지고. 근데 앞으로의 생활이 무의미하게 그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삶,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총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셨으니까 그 아름다운 목표를 꼭 성취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1년은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저만에 불과해요. 그죠? 지나고 나면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근데 정말 내년 이맘때 가가지고 2021년을 돌아보겠죠. 또 1년이 지나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1년을 회고하면서 진짜 참 2021년 한 해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50년 중에 가장 값지게
최선을 다해서 산 한 해다. 이렇게 1년을 회고할 수 있어야 돼요. 내년 이맘때 가서 내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1년을 의미 있게 보낸 한 해가 올해였다. 이렇게 딱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다 손에 있을 거예요. 내년 말쯤에 가서 자격증도 다 땄고 할 거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죠? 존경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거예요. 중개사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분 중에 최연소 합격자는 14세도 있어요. 14세가 최연소 합격자 보통 지금은 연령제 우리 시험 칠 때는 만 20세 이상이 응시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보통 요즘 그냥 해마다 최연소 합격자는 보통 만 14세 정도예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최고령 합격자가 만 76세 아니면 만 75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4살보다 못합니까? 75세보다 못합니까? 그죠? 그분들보다 다 낫지 않습니까? 다. 단순 비교를 하시더라도. 근데 그런 분들도 다 합격하시는데 여러분이 합격 못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진짜? 정말 연구대사가 안 되겠습니까? 진짜 옥상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뛰내리러.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공부는 10개월만 하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 10개월. 10개월이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딱 10개월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0일, 12월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10일, 12월은 여러분이 지금 책에서 손을 뗀 지도 오래됐고, 그죠? 이 단체 생활을 해본 적도 오래됐고, 딱딱한 책상에 앉아 있은지도 지금 언제적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응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일, 12월 두 달은 학원의 적응기를 거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이론은 큰 비중은 없어요. 요 두 달은 그냥 학원에 적응한다. 첫째, 결석하지 않고 계속 오겠다. 결석하지 않고 계속 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변 정리를 좀 하셔야 돼. 1월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따라오시면 10개월도 안 걸려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6월 말 되면 학기 점수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지 말라고.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방법을 버리고요. 중개사 자격증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60점이면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1, 2, 3월 한 3개월 정도가 조금 한 두 달 정도 1월, 2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따라하는 게 그죠? 힘든 게 1, 2월 두 달이에요. 그 두 달만 딱 적응하면 3월부터는 자기 공부법이 딱 접목이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서 10월까지 가면 그대로 합격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학창시절에 하던 방법을 답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셔야 돼요. 1월부터 공부를 해서 10월까지인데 두 달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1월 달에 매달 1월부터 해가지고 매달 첫째 주 첫 수업 시간에 한 달 공부 방법을 알려드려요. 1월 한 달은 1시간 공부를 하되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하라. 2월에는 또 1시간 공부할 때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라. 다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 1, 2월 두 달 동안에는 숙제도 내줘요. 해오셔야 돼. 숙제를. 2월 말에 가서 숙제 검사해요. 참 잘했어요. 참새 도장도 찍어주고 더욱 노력을 요함. 숙제 안 하면 벌도 세워요. 잘하시는 분은 상도 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숙제를 냈으면. 여러분은 학원에 등록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명실상부에 그래도 저희 학원이 전국에서 최고 합격률을 기록하는 학원입니다. 우리 학원의 합격률을 따라올 수 있는 학원 지구상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전국 2등하고도 편차가 너무 심해서 아예 비교 자체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학원이 수립되고 나서 70% 이하로 합격자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9기입니다. 이제 올해 시험이 8기고 요 학원 설립하고 나서 이제 내년에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9기가 되는데요. 기존 선배 합격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고 다 명단부터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으니까. 학원에 누를 씌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떨어져가지고 합격률을 저조하게 만들어 이러시면 안 돼. 그리고 또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 가서 베른박에 이름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1월부터만 한 2, 3개월 정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쭉 따라오세요. 그리고 11, 12월은 공부하지 마요. 공부하지 말고 뭘 하셔야 되냐. 몸을 만들어야 돼요.
1월부터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걸 해봤습니까? 1년에 한 번 제대로 소설책이라도 한 건 읽어보시면 손 들어봐라. 에? 파마하면서 여성동화 뭐 몇 장 넘긴 거 그거 말고 빼놓고 없죠, 그죠? 책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꾸준하게 책 한 권씩 1년에 한 권씩이라도 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읽으셔야 돼. 그것도 6권이나 되는 걸. 그게 적응이 되겠어요. 구조를 빨리 만들으셔야 돼요. 셰프를 빨리 깨워내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11, 12월에는 첫째는 결석하지 않는다. 결석하지 않고 꾸준하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등록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4학년을 한 해 더 한다. 고등학교를 내가 한 해 더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학원에 오셔야 되고 앞으로 1년간은 영진고시학원에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딱 각오를 하셔요. 알았죠? 그러면 끝나요, 내년에. 이거 중개소 공부를 뭐 이게 대단한 거로 5개년 계획 세우고 갈 겁니까? 그죠? 빨리 하고 후딱하고 끝내봐야지. 중개소 공부는 1년 만에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1년 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피치 못하게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오시는 분은 그것도 안 돼. 처음에 뭐 한 5월 정도, 7월 정도, 6월 뭐 이때 등록하시면 1년 만에 끝낼 수가 없겠죠. 그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요때 이제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할 때는 늦게 등록해갖고 10급을 했거든요. 아유, 1차 해보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1차만 해요. 2년째 가서. 그럼 이제 3년 가는 거예요, 횟수로. 근데 실제는 3년까지는 가능한데요. 마지노선이 3년입니다. 주교 공부를 3년 안에 못 끝내잖아요. 포기해야 돼요. 왜 공부를 여러 해 하면은 잘할 것 같죠?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몸에 딱 생겨버려요. 근데 3년을 해도 떨어지는 사람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수 오수 계속 간다니까. 제 아는 분 중에 15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수술 울산 가봐요. 울산 가면 울산 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 다니시는 분들은 다 직장도 괜찮은 직장 아닙니까? 거기 입사할 정도 같으면 우수한 양질의 재원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 15년씩 이렇게 1차 합격하고 나서 그죠? 한 2년, 3년 만에 1차 합격했어. 그 다음인데 2차 하는데 2차를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또 1, 2차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1, 2차 다 하기 또 벅차거든, 직장 생활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한 1년 해서 또 1차 합격하고 또 2차를 또 떨어지고 2차만 지금 4번, 5번 떨어진 사람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서. 내가 완전히 그냥 여기에 쇼를 줘서 이걸 끝내겠다. 올해 이거로 중개사 이거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절박감이 없고 공부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를 몇 년 오래 한다고 꼭 합격한다고 그런 보상 없어요. 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5년만 그죠? 학원에 계속 결사 안 하고 5년만 학원 다니면 자격증 준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돈 내놓고 계속 일수도장 찍듯이 5년만 다닐 걸. 그죠? 다 합격했겠지.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이 시험을 쳐도 60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중개사 시험은 특징은 그죠? 가산점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은 가산점이나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몇 점 가산해주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경력에 따라서 가산점 주는 것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일치 없어. 중개사는 누가 시험을 치더라도 그죠? 평균 60점을 받지 않으면 절대 자격증을 딸 수 없는 시험이 이 중개사예요. 참 특이한 시험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년에 학교를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11, 12월에는 이제 1월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좀 하세요. 주변 정리를 하면서 몸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결석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 지금. 그죠? 다 몇십 년 살아오셨으니까 주변 정리를 좀 하시고, 보통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혹시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누가 알까봐, 그죠? 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막 옷 속에 이렇게 넣고 누가 볼까봐 이러다닌다니까. 그런 생각으로 절대 합격 못한다. 그런 생각, 절박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부터 온 동네 소문다네요. 옆집, 아랫집, 윗집, 언니, 오빠,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포를 해요. 내 고시 공부 시작했다. 중개사 자격증 공부 시작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제 수험 시작이다 이러면서 선포를 해. 그래가지고 내년에 시험에 떨어지면 쪽팔릴 정도로 소문을 다 내놔야 돼.
그래야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도 없이 공부를 시작해갖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진짜 5개년 계획 세우셔야 돼. 5개년. 이게 뭐 경제개발도 아니고 무슨 뭐 중개사는 뭐 5개년 계획 세우고 갈 겁니까? 1년 만에 끝내야지. 그러니까 진짜 딱 온 동네 소문내서 떨어지면 얼굴을 못할 정도로 소문 다 내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개사 공부를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몇십만 명씩 1년에 응시를 하잖아요. 그죠? 해마다 이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라고 지금 30몇만 명씩이 되니까. 그러니까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경험해보고 다 어렵다는 걸 알아요. 다 어렵다는 걸 압니다. 실제로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야, 그 어려운 시험을 왜 시험 치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안 치본 사람은 그 뭐 한 몇 달 하면 다 되는 거 가지고 그 복도만 할 거라고 그 뭐 하려고 끈적거리고 있어 그냥 한 두세 달 하면 될 걸 뭐 하거는 뭐하러가 그런 사람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죠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지가 해보면 안 그렇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간 사람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아, 그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뭐 4달 만에 학교였는데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앞에 5년 빼고 4달이 안 되시다. 5년 빼고 다 그렇습니다. 이 4달 만에 학교 가서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이 시험은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죠?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냥 내 목표를 세웠으니까 내 의지대로 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지위가 있으니까 모임도 많이 하시겠죠. 10일, 12월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임 다 가셔가지고 다 가요. 안 가면 안 되고 1월부터 안 가야 돼. 10일, 12월 달에 다 가셔가지고 선포를 하시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내 얼굴 못 본다. 내년 말에 보셨다 이렇게 해. 내년 말에 내가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100만 원치 술 살게. 100만 원치 사도 됩니다. 한 건이면 스스로 한 건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치 술 산다 하고 술 사요. 할 수 있어요. 뭐 계약 한 건 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오니까. 그런 이제 선포를 좀 해서 주변행위도 하시고 1월 달부터 이제 전화 오면 그죠? 첫 번째 전화 오면 바쁘다. 두 번째 전화 오면 아프다. 아파, 바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안 나가야 돼. 모임도 좀 줄이고 공부 좀 하시라고. 그다음에 공부는 진짜 1월부터 하시면 되고 주간 야간 수업을 똑같이 2번 하니까요. 주간에 대부분 주간에 지금 오늘도 많이 빠졌었네. 몇 분 빠졌는데 야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뭐 보통 출석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어떤 때는 50%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 오늘. 일단 결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간에 못 오시면 야간이라도 꼭 오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날 수업이 끝나면 주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사이트에 수업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업로드 되거든요. 그러면 피치 못하게 뭐 해외여행 계획돼 있거나 이래가지고 며칠씩 빠지면 반드시 동영상으로 보완을 하셔야 돼요. 수업한 내용은 반드시 꼭 들어봐야 됩니다. 수업을 건너뛰게 되면 리듬이 끊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첫째는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수업을 온다. 수업을 만약에 못 오면 주간이라도 야간이라도 반드시 오셔야 되고 피치 못하게 못 오시면 동영상으로 꼭 그날 수업을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걸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일, 11일은 주민정리를 좀 하셔요. 주민정리도 좀 하고 자, 내 진짜 공부 시작했으니까 우리 한 1년 뒤에 만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정리도 좀 하고 1월부터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1년을 머물 공간이거든요.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편하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뭐 아직까지 인원이 적지만 매일매일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내일 되면 더 많아요. 왜? 내일이 2차 과목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합격자들은 내일 처음 오는 거죠. 오늘 안 오잖아. 1차 과목이니까. 내일 되면 또 몇 명 더 늘어난다니까. 오늘 안 온 사람들이 더 있고 매일매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늘어날 텐데 일단 첫째는 짝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다 젊으니까 뭐 좀 지나면 60대 분도 70대, 82세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수강 경정에 가장 고령자 분이 82세 되신 분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집에 계시고 그러신데 또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남녀노소 참 다양한 분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뭘 하시다가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대학 교수하다가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찰관 출신도 있고요. 소방관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별이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옆에 동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같은 동료로서
나중에 평생 따라다니는 게 그죠? 32회 공인중개사 영진고시학원 동기생 이 말이 끝까지 따라다녀 우리 뒤로 여기 앉은 분들은 전부 32회 공인중개사 영진고시 동기생이에요. 근데 학교하고 나가면 동기간들끼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중개를 안 하면 지금 중개를 못 하니까 단독 중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옆에 사무소에서 물건을 대주고 수수료는 반 나누는 거죠. 그죠? 서로 이렇게.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동료들끼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도 우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짝지가 혹시 오늘 안 나오면 전화도 한번 해가지고 뭐 어디 애가 아픈가 관심도 가져주고 이런 게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여러분 여기 1년 머문다가 한 자리가 향기가 나야 돼. 그리고 내년 이맘때 돼가지고 또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영유고시학원 2분단 둘째 줄에 앉아가지고 1년 만에 합격했으니까 거기에서 내 길을 받아가지고 니도 1년 만에 합격해라 이렇게 해서 딱 소개해주고 저희 학원은 광고를 안 합니다. 일체 광고 안 해요. 첫 해에는 제가 지하철 광고도 하고 버스 광고도 하고 다 했거든요. 현수막 광고도 하고 다 했는데 전단지도 돌리고 지금 일체 그런 거 안 해요. 저희 학원은 입소문으로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고 학원까지 성장하고 수강생이 500명 넘게까지 이렇게 뭐 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죠? 광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합격자들이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내년 이맘때 가서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선배들끼리도 잘 전통이 수립돼 있고 올해 이제 합격자 모임하는 날 영진고시 통합 모임 발대식을 해요. 영진 이제 지금 8기까지 올해 배출이 됐으니까 1기부터 8기까지 통합 모임도 올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9기가 되면 또 그게도 참여하겠죠. 선배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요.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런 구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일단 따면 되니까 돈 버는 거는 그 뒤에 생각해보자. 일단 생각해보고 일단 내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꼭 따실 수 있기를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겠지만 제가 더 원해요. 합격자가 많이 나오자면 학원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합격하셔가지고 더 나은 또 후배들을 보내주셔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더불어 1년을 준비해보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뭐 답답한 것도 많고 막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해요. 커피 한잔 합시다. 5분만 저하고 대화해보면 싹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좀 더불어서 1년을 고민하면서 생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내년에 할 수 있을까? 하겠습니까? 수님 씨 혼자 할 것 같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1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했고 지금 이미 중개사에 합격해가지고 그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넘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왜 내면 못해? 말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1년만 준비하면 누구나 다 끝낼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져 첫째. 그리고 포기하지 마요. 중간에 힘들더라도 그죠? 다른 사람한테 야 나는 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뭐 능률이 안 오는 것 같다. 너는 어떻게 하니까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냐.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하고도 상의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뭔가를 바꾸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힘든 과정이겠지만 즐기면서 공부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죠. 1년을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과목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알아봅시다. 조금만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십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